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경낭자입니다. 오늘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간했고요. 이 책자는 2023년 9월 30일까지 보관해야 됩니다. 원래 사실 공익직불금이 좀 달라진 게 많아서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으시죠? 먼저 알리는 글입니다. 농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하시고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023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온라인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 대면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신청하였는지와 농업인이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에 농업인께서는 본교재에 담겨있는 기본형 직불금 신청하기와 준수사항 실천 방법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알리는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수경낭자와 함께 같이 한번 책을 참고해 볼게요. 먼저 목차인데요. 공익직불제에서 알아보기 했고요. 1차 시는 공익직불금 신청하는 방법, 2차 시는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3차 시는 공익직불제 부정수급에 대해서, 그리고 공익직불제 물어보기, 영농일지, 공익직불금 자가진단표가 있습니다. 공익직불제 알아보기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공익직불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활동을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 생태 보존, 농촌 공동체 유지 등의 긍정적 기능을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거리를 안전하게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환경과 생태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공익직불제는 무엇인가? 농업활동을 통해 공익기능을 창출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의 생산, 유지,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개편 전에는 살소득 보존 직불과 박고정 직불, 조건 분리 지역 직불제가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개편 후에 20년 5월이죠. 그러니까 한 3년, 4년 됐나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바뀌었어요. 소농직불제와 면적직불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직불제와 경감보증직불제, 논이모작직불제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해가서 친환경직불제, 경감보증직불제, 전략작물직불제로 2020년 5월달에 개편으로 이렇게 됐고요. 개편하고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공익직불금 개편 전에 2019년 농가 농업인 평균 109만 원을 지급했고 개편 후에 평균 2020년은 평균 203만 원이 지급되어서 1.8배가 상승하였다고 합니다. 공익직불제의 기대효과는 무엇일까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정진시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유지를 정진시키고 농업인들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시키고 농가소득도 증대시키고 농업농촌 농산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의사가 증가하고 국민의 농업, 농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서 선순환을 이룹니다.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이 안정됩니다.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조합니다. 자, 그러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것이 지급 대상 농지와 지급 대상자잖아요. 지급 대상 농지는 농업경영처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 동안 살, 밭 또는 조건 분리 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입니다. 살 직불은 1998년에서 2000년, 밭 직불은 2012년에서 2014년,
조건 분리 지역은 2003년에서 2005년, 위와 같은 직불 대상 농지라도 2017년에서 20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였어야 하는 요건이 있었는데요. 법 개정으로 농업, 농촌, 공익직불금이 개정되었습니다. 작년 2022년 12월에. 그래서 이 요건이 삭제되어서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각지대를 해소하였다는 것이 올해 가장 큰 성과입니다. 박수입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민원이 많았거든요. 저희들도 면에서 직불금을 신청받아 보면은 왜 내 땅은 농사를 짓는데 2017년에서 19년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겠어. 왜 나는 못 받냐면서 이렇게 아주 아우성이었죠, 사실은. 그리고 제가 작년에 2022년도에 또 공익직불금 또 이렇게 안내를 했잖아요. 그때도 댓글에도 많이 달렸어요. 그때 제가 이제 댓글을 달 때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법이 개정 중에 있으니까 아마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했는데 결국 이렇게 좋은 소식이 왔네요. 감사드립니다. 직불금 지급 대상이 아닌 농지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이 유지되지 않은 농지, 주차장이나 묘지, 창고 등이고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 농지 대상에 등록되지 않은 임야,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정당한 권한 없이 농사를 짓는 농지, 예를 들어서 국공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개인이 임차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기존 수령자입니다. 2016년부터 2019년 중 직불금, 살밭 조건 분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 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는 기존 수령자가 되겠고요. 정책 대상자는 후계 농업 경영인, 전업 농업인, 청년 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신규 대상자는 공익직불금 등록 신청 연도 직전 3년 중에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 0.1헥타르, 농업법인은 5헥타르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농업법인은 4,5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 전 주의사항을 조심해야 되겠네요. 직불금 대상 농지 중에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부정수급이 강화되었거든요. 그리고 농지 대상에 등록되지 않는 임야는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농지는 계약사항을 농지 대상에 등재 후에 신청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번호 콜센터입니다. 1644-8778이나 또는 인터넷 에그릭스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불금을 신청하면 안 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가 되지 않은 경우 해당 농지 또는 면적분을 제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폐경, 콘크리트 포장 농로, 묘지, 농막, 농지의 주차장 설치, 간이 저온 저장고, 농지의 건축물 설치, 퇴비장입니다. 다음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종류입니다. 소규모 농가 직접 지불금, 일명 소농직불금이라 그러죠. 소농직불금은 경작 면적이 0.5헥타르 이하인 소규모 농가의 정액으로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농가당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자, 그럼 농가란 무엇인가? 농가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 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입니다. 또는 주민등록표에는 없으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배우자나 미혼인 19세 미만의 직계 비속, 혼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 다만 혼인한 자녀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농가 내 모든 기본 직접 직불금 지급 대상 농업인 각각의 농지 면적 합이 0.1에서 0.5헥타르 이하, 농촌 지역 거주 기간이 신청 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세 번째, 영농 종사 기간이 신청 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이 2천만 원 미만, 축산업으로 인한 소득 금액 5,600만 원 미만,
시설 재배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 그리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입니다. 비농업인도 포함됩니다. 모든 구성원의 농지 면적 합이 1.55헥타르 미만. 농업인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미만. 자, 그러면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란 게 무엇일까요?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종합소득금액 중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면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은 이 7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7가지를 모두 충족해야만 소농직불금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적직불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면적직불금은 농업의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의 지급 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지급 단가는 면적 구간별로 1구간은 2헥타르 이하, 2구간은 2헥타르 초과해서 6헥타르 이하, 3구간은 6헥타르 초과로 구분합니다. 최대 지급 면적은 농업인은 30헥타르, 농업법인은 50헥타르까지이고 농가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합니다.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 이건 헥타르당인데 한번 보시면은 그림 위 표를 보시면요. 구간이 3개가 있죠. 2헥타르 이하 1구간, 2헥타르 초과해서 6헥타르까지가 2구간이고 6헥타르 초과는 3구간입니다. 또 1, 2, 3이 있는데 또 옆에 보면은 또 밭이 농업진흥지역 안에 논밭이 있고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 논이 있고요. 또 농업진흥 밖에 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다 금액 단가가 틀리거든요. 요 금액은 참고해 주시고 지급 대상 농지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면 어떤 직불금을 받게 될까요? 여기 보시면은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이 농지 경작 면적이 0.1에서 0.5헥타르까지면은 당연히 소농 직불금 지급 요건 2에서 7을 모두 충족해야 소농 직불금 12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기본 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경작 면적이 0.5헥타르를 초과하나 면적 직불금이 예를 들어서 금액이 12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농직불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농직불금 120만 원 받고요.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을 하나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적직불금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 경작 면적이 0.5헥타르를 초과하고 면적직불금이 120만 원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당연히 면적직불금을 받게 되겠죠. 다음은 한눈에 보는 준수사항입니다. 생태계 보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를 금지합니다. 그리고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 꼭 신고해 주시고요. 또 먹거리 안전을 위해서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및 잔류 허용 기준을 준수해 주시고 기타 유해 물질 잔류 허용 기준도 준수해 주시고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영농 폐기물도 적정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영농활동 준수사항인데요. 영농일지를 작성하여서 보관해 주시고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면 변경 등록해 주시고 농업농촌 공익기능 정진 교육을 있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도 크게 신경 쓸 게 없는 게 요즘은 또 ARS로 문자로도 오고 또 ARS도 교육을 들을 수 있거든요. 저희도 있어 보면은 어르신들께서 오셔갖고 이렇게 휴대폰을 들고 오세요. 그러면은 간단한 교육이 이제 문자로 와 있으면 저희들이 그걸 클릭해서 사무실에서 이제 듣고 가시라 하는데 어떤 어르신들은 이제 귀가 어두우니까 그 스피커폰 있잖아요. 그걸 딱 켜놓으면서 들으면 우리 사실 저희들이 5분 동안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어르신이 잘 안 들리시니까 그냥 듣고 웃으면서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환경보호가 중요하죠. 우리 물과 땅의 건강한 회복을 위해서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 가축분유 퇴비 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 비료 적정 보관 관리,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유 배출 금지,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 지하수 이용기준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준수사항 위반 시에 기본령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된답니다. 120만 원 받으면 10% 같으면은 소농직불금 120만 원 받아서 만약에 위반돼서 10% 감소되면은 12만 원이 감액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 공동체 공동활동 참여나 영농 폐기물의 적정 처리, 영농 일지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은 5%만 감액된다 하지만 그래도 좀 준수사항을 신경 써주세요. 근데 거기 예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2022년 농지 형상을 유지하지 않아서 10%가 감액되었고 또 2023년 농지의 형상을 또 유지하지 않는 경우 20%가 감액이 된다 하잖아요. 10% 10%니까. 그럼 계속 그러면 나중에 100%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준수사항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 실천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생태계 보존 준수사항으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입니다.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 시 연간 1회 이상 경운해야 됩니다. 이웃 농지와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논농업이죠. 농지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 등을 잘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농지의 형상과 기능이 유지가 되지 않는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 기본령 공익직불금 총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와, 이게 보니까 20년도에는 23억 원이 감액되었고요. 21년도에는 3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작년이죠. 무려 16억 원이 진짜로 감액이 되었네요. 여기 보니까 폐경으로 인한 거 또는 이게 보니까 경계가 설치가 안 됐습니다. 경계 미설치. 또 농지에 하우스를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었죠. 또 폐기물을 적지해 놓은 이런 경우에는 감액이 되니까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 사육 재배 금지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을 반입 사육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식물은 가시박, 돼지풀, 단풍잎 돼지풀, 서양 등골나물, 틀물 참새피, 갯줄풀 등이고요. 교란 동물은 뉴트리아, 큰잎 베스, 붉은기 거북속, 전종, 황소개구리, 붉은 불개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제 대상 병해충 발생 시에 꼭 신고해 주세요. 농경지 및 그 주변에 규제 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하면 즉시 1833-8572나 가까운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해야 됩니다. 붉은 불개미나 과수화상병이죠. 먹거리 안전사항 준수사항인데요. 농약 안전사용 규정 및 잔료 허용 기준을 준수해 주세요. 적용 대상 농작물 병해충에만 사용하세요. 그리고 정해진 사용법과 사용 용량을 잘 지키시고 적용 대상 농작물에 대해 사용 시기와 사용 횟수가 정해진 농약은 이를 잘 지켜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유해 물질 잔료 허용 기준을 준수해 주시고 또 농산물 출하 제한 명령도 준수해 주시고요. 다음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준수사항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동에 잘 참여해 주세요. 마을 단위 자치회 이장님을 중심으로 농업 환경을 보존해 주시고 농촌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마을 공동체 공동 활동에 잘 참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영농 폐기물 공동 수거 처리, 마을 대청소나 경로잔치, 마을회의 참여, 마을 가꾸기 등인데요. 저희들도 우리 기계사랑 밴드에 보면은 이장님들께서 마을 공동체 활동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마을별로 청소도 하시고 또 가지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풀도 제거하시고요. 그런 거 마을 이장님께서 방송하실 때 같이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농 폐기물을 또 적정 처리해 주세요. 영농 폐기물은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지 말아 주세요. 특히 보면은 우리 시골에는 요즘 옛날에 소각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또 소각 되는 줄 알고 소각 막 하시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산불 감시원들이 작년 11월 15일부터 이제 올해 5월 15일까지 이제 산불 감시 활동에 들어갔는데 정말 이거 힘드신 게 이제 농민 여러분들께서 살짝 모르시게 이제 우리 산불 감시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을 피하셔서 이른 아침이나 늦게 이렇게 막 살짝 태우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또 뭐 작은 산불도 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골에는 정말 불 나면은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소각 매립하지 말아 주시고 말 공동 수거함에 보관하여서 처리 업체를 통해서 수거 폐기되도록 관리해 주세요. 다음은 영농활동 준수사항입니다. 영농일지를 작성 및 보관해야 됩니다. 영농기간 중에 품목별 제휴 농작업에 대해서 영농일지를 작성하여서 보관해야 됩니다. 농약이나 비료 등의 구입 영수증 등과 함께 보관하시면 영농활동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작성 방법은 수기나 온라인 등 농업인께서 편한 방법으로 기록이 가능합니다. 수기 작성은 이 책자에 보면 26쪽에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고요. 온라인 영농일지는 농업원에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 기존에 활용하시는 영농일지가 있으시면 그 양식을 활용하셔도 무관하십니다. 다음은 농업경영정보 변경 등록입니다. 농업경영정보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14일, 2주죠. 14일 이내에 주소지 주변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변경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정보는 농업인, 성명, 지번, 면적, 경영 형태, 재배 품목 등입니다. 그러면은 변경 등록 방법은 뭐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는 에그릭스에 가시면 되고 잘 모르시면은 콜센터 1644-8778 내선 1번이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정진 교육 있습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정진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9월 30일까지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과 농업인 등의 역할, 공익 직접 지불 제도 주요 내용과 준수사항, 실천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규교육은 대면 또는 온라인 교육인데요. 대상자가 누구냐면은 2023년 신규 신청자 또는 전년도 준수사항 위반자고요. 교육 방법은 대면은 농업기술센터나 지역 농협, 지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온라인은 농업교육 포털에서 공익직불 교육을 이수합니다. 그리고 간편교육은요. 대상자는 70세 미만 농업인인데 정규교육 대상자는 제외되고요. 교육 방법은 직불 신청 휴대전화 번호로 접속 주소 URL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자동전화 교육은 대상자는 70세 이상 농업인입니다. 정규교육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교육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화번호가 1644-3656입니다. 전화가 오면 전화를 통해 교육 어머니를 청취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전화가 왔던 국립농산품질관리원 아까 말씀드렸던 1644-3656으로 직접 전화를 걸어서 교육 어머니를 청취하시면 됩니다. 또 이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농업교육 포털에서 또 교육을 수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준수사항으로는 화학비료 사용 기준을 준수해 주시고 가축 분뇨나 퇴비, 액비화 및 살포 기준을 준수해 주시고 또 비료도 적정하게 보관 관리해 주시고요. 또 공공수역에 농약이나 가축 분뇨를 배출을 금지해 주시고요. 또 하천수 이용 기준도 준수해 주시고 또 지하수 이용 기준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부정수급 사례 및 유행을 알아볼게요.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등을 분할하여 신청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한번 사례를 살펴볼게요. 자, 위조를 했다. 임대차 계약서나 경적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위조입니다. 자, 거짓 신청은 양도세 감면, 농업인 지위 유지 등을 목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실제 경작하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부당 신청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거짓 신청한 경우입니다. 자, 농지 분할 부정수급 사례도 있는데요. 많은 직불금 수령을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전년도 직불금 신청 면적보다 당해년도 신청 면적이 줄어든 경우는 농지 분할이죠. 이것도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자, 무단 점유 사례도 있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나 국공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 또는 경작하면서 직불금을 부당 신청 수령하는 경우도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위조, 거짓 신청, 농지 분할, 무단 점유 이 모두 다 부정수급 사례입니다. 이렇게 부정수급할 경우에는 직불금은 전액 환수는 물론이고요. 형사고발하여서 벌금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정수급자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또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최대 500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되고요. 또한 최대 8년 동안 기본형 직불금 등록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큰일 나겠다. 유의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고 포상금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와 적발을 위해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지자체를 통해서 직불금 부정수급 방문 신고가 가능하며 1644-8778로도 전화를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수령하거나 농지를 분할한 자를 신고한 경우 해당 공익직불금 지급 제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직불금 등록자의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인데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기본 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조사, 수거, 열람 등을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다음은 기본 직불금 등록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등록사항 또는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 등을 보관, 비치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서 우리 농업인들께서 어떤 실천사항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익직불금 신청 내용은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매도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신청하지 않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됩니다. 난 몰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농지 전용 허가, 신고, 협의를 거친 농지와 개발 예정지 중 보상을 받은 농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도록 신청서를 확인해 주세요. 다음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아야 되겠죠. 직불금 수령 금액을 늘리기 위해서 농사를 짓지 않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 농지를 분할하여 각각 직불금을 신청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제 물어보기 Q&A입니다. 첫 번째, 농지 전용을 거쳤지만 계속해서 농지를 농업에 이용했다면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입니다. 농지 전용을 거치면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되므로 전용 후 계속해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라 할지라도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아 공익직불금 신청 전에 전용 허가가 취소됐다면 지급 대상 농지로 인정됩니다. 질문입니다. 바빠서 의무교육 참석이 어렵습니다.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해서는 농업인 의무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농업인들의 교육 편리를 위해 운영 중인 농업교육 포털 등의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머니가 고령으로 농사 짓기가 어려워 대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신청한 공익직불금을 상기할 수 있나요? 현재 어머니와 같은 마을에 살지만 주소는 다릅니다. 불가능합니다. 공익직불금은 해당 농지 등에서 계속 농업에 종사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 직전 1년 이상 주소가 같고 농업경영처에 등록한 농업인만 상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사망했다면 상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사망 상기를 위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다만 상기 요건을 해당하는 자가 없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에 연금소득과 실업급여도 포함되나요?
연금소득은 농업의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만 비과세 소득인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후계 농업인 및 전업농업인이 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하나요? 신규로 신청한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은 도시에 거주해도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요건을 추가로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후계 농업경영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후 탈락한 자나 현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는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정수급자로 적발되면 위반한 농지만 제재를 받나요? 부정수급자가 소유한 모든 농지가 지급 대상 농지에서 제외됩니다. 등록 제한 기간 중인 자기 소유한 농지를 임차한 농업인도 해당 농지에 대하여는 공익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웃 농지와 꼭 경계가 있어야 하나요?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해야 하기에 농지의 경계가 꼭 필요합니다. 논의 경우에는 논둑이 있어야 하고 밭의 경우에는 뚝이나 이랑, 펜스 등으로 명확하게 경계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신청 면적에 폐경을 포함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 내용에 폐경이 포함되어 신청되었을 경우에는 신청 기간 중에는 언제나 변경 가능하고 등록증이 발급된 경우에는 발급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하여 재등록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고령으로 글자를 모르시는데 영농일지를 작성하셔야 하나요? 영농활동 준수사항으로 영농일지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필수 안내서 뒷장에 간편 그림 영농일지를 첨부해 놓았으며 농약, 비료 등 영농자재 구입 영수증도 같이 보관하시면 좋습니다. 수확 후 밭에서 나오는 폐비닐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영농 폐기물, 폐비닐, 폐농약병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면 안 됩니다. 마을 주변에 영농 폐기물 공동 집화장에 처리하거나 공동 집화장이 없을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영농일지 작성해 보기인데요.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은 재배기간 동안 수행한 영농활동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영농일지는 실경작자 확인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다양한 영농일지 양식은 농가는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확인하거나 다운로드 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뭐 날짜도 있고 또 어르신들 보기 쉽게 그림도 있죠. 뭐 농작물, 농약 사용량, 또 비료명 사용량, 또 경운기 언제 뭐 갈았는지 밭을 갈았는지 이런 거, 또 물 준 횟수, 또 파종하고 모내기 한 거, 또 뭐 김매기 제초한 거, 또 수확했는 거, 또 영수증도 부착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날짜 적어서 어르신들도 힘들지 않아요. 여기 다 여기 보면은 우리 옛날에 보면 초등학교 때 그림 일기 같지 않나요? 영농 이제 그림 일지예요. 그림 일지 보시고 이제 그 한글 잘 모르셔도 아까 보면 Q&A도 그런 게 있었는데 글자 잘 모르셔도 보면 여기 그냥 날짜 적으시고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체크는 하실 수 있잖아요. 어르신들도요. 영농일지를 뭐 꼭 잘 써야 된다는 게 아니고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은 이 어르신이 진짜로 이 농업인이 진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인데요. 이 제일 맨 뒷장 페이지 보시면은 2023년 기본령 공익직불제 필수 안내서는 농업 농촌 공익직불법 제12조에 따른 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재랍니다. 그래서 내용을 꼼꼼히 숙지하시고 농업 농촌의 공익기능 정진에 힘써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그리고 버리지 마시고요. 2023년 9월 30일까지 꼭 보관해 주시고요. 혹시나 또 만약에 어디 나갔는데 못 찾겠다 하면 다시 또 오시면 저희들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요즘 책을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상에 충분히 다 상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공익직불제 문의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나 또 공익직불제 문의상담 콜센터
1644-8778번 전화하셔갖고요. 내선 2번을 눌러주시고 또 각 지역의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인 여러분들 올해도 대풍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공익직불제 안내서를 잘 보시고 영농일지도 잘 작성해 주세요. 감사합니다.